마지막으로 이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보통 개인파산에 대해 설명드릴 때 비면책 채권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에서도 비면책 채권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리고 개인회생에 비면책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도 개인파산과 어떻게 다른지까지는 잘 모르십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비면책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구를 그대로 말씀드리면, 비면책 채권은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결국 채무를 갚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비면책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갚으셔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먼저 개인파산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한번 쭉 읽어 드릴게요. 1호 조세, 2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호 채무자가 중대형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보상금, 6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 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불법 행위는 민법상 불법 행위입니다. 불법이라고 하니까 형법상의 범죄를 의미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형법상 범죄는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리고 형법상 범죄보다는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법상 불법 행위는 어떠한 행위에 의해 손해가 발생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설명의 편의를 위해서 형법상 범죄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와 형법상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경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형법상 범죄이면서 동시에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사기죄입니다. 사기라는 범죄 행위를 통해서 손해가 발생을 했고 당연히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를 쳐서 돈을 갚아야 하는 이 채무는 면책되지 않는 겁니다. 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민법상 불법 행위가 되는 대표적인 경우는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제가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다루고 있지만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해가 가장 설명드리기 편한데요. 간통죄가 폐지되었다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부정행위, 외도를 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부정행위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죠. 채무자가 소송을 당해서 위자료를 2천만원, 3천만원 줘야 한다고 하면 이는 민법상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더라도 이 돈은 다 갚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음으로 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위 누락채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에 대해서는 영상을 이미 올려드린 것이 있습니다. 여기 올려드릴 테니 자세한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악의는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고 알고서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채무자가 알고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으면 비면책 채권이 되는 겁니다. 만약 몰랐다면 면책 확인의 소나 청구유예 소를 통해서 면책에 포함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9호 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 원리금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비면책 채권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입니다. 일반 학자금 대출은 면책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만 비면책 채권이라는 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에 있어서는 비면책 채권이 아닙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의 다른 점인데요. 학자금 대출에 대해서 잠깐 정리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자금 대출의 경우 일반 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둘 다 가능하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개인파산은 불가능하고 개인회생만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 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개인 회생에서의 비면책 채권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3호 벌금, 과료, 형사소송 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4호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호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호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8호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 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개인파산과 비슷한데요. 다른 점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악의, 그러니까 알고서 누락시킨 것이 아니면 면책 확인의소 또는 청구유예소를 통해서 면책 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개인회생의 경우는 이러한 기회가 없습니다. 폐지하시고 재신청하시거나 해당 채무를 안고 가실 수밖에 없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호 제5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세, 그러니까 세금의 경우 파산 절차에서는 아예 전부 비면책 채권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경우 세금도 채권자 목록에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세금은 우선 채권으로 분류됩니다. 여러분이 납부한 변제금은 우선 세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됩니다. 세금을 다 상환하면 다른 일반 채권자들에게 변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세금의 경우에는 개인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 훨씬 더 유리한 겁니다. 그럼 개인회생 절차에서 비면책 채권인 세금은 뭐냐 하면 개시일을 기준으로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은 세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정리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개시일이 기준이 됩니다. 개시일 기준으로 해서 이미 납부기한이 지났다면 세금도 다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개시일 기준, 아직 납부기한이 지나지 않았다면
해당 세금은 비면책 채권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은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 채권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면책 채권은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전혀 다르게 취급됩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아예 채권자 목록에 넣지를 않습니다. 개인파산은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을 받는 제도입니다. 비면책 채권은 어차피 다 갚아야 하기 때문에 채권자 목록에 처음부터 넣지를 않습니다. 넣으면 빼라고 보정명령 나옵니다. 반대로 개인회생에서는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 목록에 반드시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변제금을 변제기간 동안 납부하는 겁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채권자가 개인회생 절차와는 별도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급여가 강제집행 당하면 안 그래도 변제금 납부하기 빠듯한데 현실적으로 변제금을 납부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겁니다. 따라서 비면책 채권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채권자 목록에는 다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변제기간 동안 채무자가 납부한 변제금에서 비면책 채권자도 일부 금액을 받아가게 됩니다. 변제기간이 끝나고 면책 결정이 나는데요. 이 면책 결정의 효력이 비면책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채권자들은 면책을 받게 되면 남은 채무는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비면책 채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변제기간 동안 일부만 갚으신 거고 남은 금액은 또 다 갚아야 하는 겁니다. 이 점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서 비면책 채권이 가장 크게 다른 점이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이 좀 길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노태부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